예, 2024년 오늘 7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3일이고요. 아침 한 4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 저 서재가 아니라, 여기는 제가 그 골장 치유 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생활 소도라 그러죠.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비치고 있는 이 나무가 일종의 선앙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으로 제가 박용수 선생님의 책을 모조리 다 사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배웠던 국민학교 때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있는 그 한국사까지 옛날에는 세계사까지 문화사까지 이제 공부를 했죠. 저도 잠깐 출세를 위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일제 강남사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이제 역사는 다 쓰레기장에 이제 버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병도를 비롯해서 신석호, 이기백이 이런 사람들이 썼던 신한국사 실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이제 역사의 유물로 이제 보내고 이제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혁명을 맞이해서 정보가 홍수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용 선생님의 책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앞에 보이고 있는 이 한국 미술사 이야기, 이걸 아주 흥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나왔던 이 책이 한국 현대 미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문명사의 역사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박용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 학문과 문학, 철학, 역사에 두루두루 뛰어나신 분으로서 1935년 한경도 함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문학도로 출발하셔가지고 이 학문의 일가를 이루신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받들고 또 제가 아주 숭고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공부를 해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죠. 유르고니 이준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강수환 박사님이라든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이라든지 인사조직연구소의 최동수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정근대사 정치철학의 종족을 남기신 황태현 박사님이시라든지 그 다음에 업문학의 대가이신 유창균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 황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새로운 유불선도 기독교 해교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다시 샤먼의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의 시대 때 공부를 했던 책들이 바로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연금술, 그 다음 풍수지리, 점성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했고요.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비밀 비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수많은 소국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다스렸던 나라가 50여 나라가 있고요. 또 적은 나라는 이게 천호 정도의 이런 소국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물을 공부를 하면서 강신문과 세선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강신문은 하늘의 신내림을 받은 자이고, 강림 신내림을 받은 자이고, 세선무는 그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학습되고 교육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교수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BC 7,000년 전에 이미 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이라든지 이란 땅의 북부에 걸쳐 있는 자그로스 산맥이라든지 이런 산 기슭에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구리 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구리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BC 7,000년이니까 지금으로 9,000년 전에 이미 청동이 구리가 발견된 흔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아연과 주석을 섞은 청동 문명이 발전된 거로 봐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로 말하면은 제스 환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스 환인 시대, 제스 환인 시대인데요. 이 제스 환인이 바로 지금 현재 그리스 로마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제우스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신 할머니가 그리스 로마 쪽으로 건너가서 이 비너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조금 비춰 드릴 텐데요. 요거 지금 이제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지금 이제 상, 여기 비너스 상인데요. 요 비너스 상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삼신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삼신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삼신 할머니가 되느냐 하면은 청동기 문명을 거치면서 이때에 이 샤먼들은 천문학을 공부를 하였고, 천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과 공전에 추분과 춘분이 생기는 이치를 금성의 영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1년에 두 번 만날 때, 봄에 만날 때 춘분이고요, 가을에 만나는 것을 추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명은 바로 금성 문화이고, 금성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비너스 상인 것입니다.
비너스상은 아까에 보여준 것은 그리스의 인문학과 철학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그리스가 인문학과 철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플라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 들어와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거의 스승인 플라톤을 배신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플라톤 시대 때는 이데아, 철인정치 이런 기본적인 샤먼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건너오면서 철학과 인문학의 바탕을 두고 천문학과 연금술이라든지 점성술, 기타 이런 풍수지리를 배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레산드로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 제자인 알렉산드로스를 앞세워서 인도에까지 원정을 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이때 샤먼의 세력과 인문학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때가 우리가 BC 230년 정도의 시대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샤먼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부분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하다고 중간에 끊겼는데 이 강신무라는 것은 하늘의 신내림을 받아서 접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샤먼 제국의 최고의 제사장인 일명 프레이저가 이야기하고 있는 황금가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숲속의 왕, 즉 다시 말하면 샤먼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의 비법을 배워온 사람들을 우리가 하늘의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강신무가 하늘의 신내림을 받아서 하늘의 접선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듯이 강신무라는 것은 하늘의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내림을 받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샤먼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당시에 가장 첨단화된 엘리트 집단을 우리가 강신무라고 말하고, 이 강신무를 다시 학습하고 교육해서 이것을 지방에 있는 지도자가 이것을 가르쳐줘서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세습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학문에 부합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BC 7,000년 전에 우리가 제스 환인이 나왔고, 이 제스 환인은 아까 말했던 제우스 신을 말하는데, 제우스 신은 바로 청동기 문명과 더불어서 금성문화,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때 제우스를 대신하는 것이 이게 숫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놈소, 숭놈소가 있지 않습니까? 숫소를 의미하는데 황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황소를 말하는 건데, 이 황소의 그 연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환구 문명사에 7만 년 전에 아주 빙하기 때는 날씨가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 또 다른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여 살았느냐 하면은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연안에 붙어 있는 것을 순다라고 그러는데요. 순다는 산스크리트로
어원으로 흰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소. 자, 그래서 순다는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현재 순대와도 관계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우광산 박사님께서 증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이동을 시작할 때 바로 소를 타고 이동을 시작해서 오늘날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소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동기 문명 시대 때, 샤먼 시대 때 수소를 숭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의 한쪽 뿔이 바로 태양이고 또 다른 뿔이 바로 달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공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달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삼신 할머니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비너스상인데요. 이 비너스상은 인류의 다성과 풍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금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성, 여기 이 금성이 바로 이 중간자 매개자 역할을 해서 우리의 샤먼 제도의 삼신 제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삼신 할머니가 말할 때, 삼제도라고 말할 때 이 모두 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과 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한을 말할 때 진한의 제사장 계급과 마한의 군사 계급,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말하는 것이죠. 군사 계급. 그 다음에 변한의 백제, 이거는 생산자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제도, 삼체제가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면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보완하고 연대하면서 삼체제를 이끌어 갔던 것이 샤먼 제도의 가장 정치 제도의 기본 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교 세력에게 이것이 밀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폭력성 때문에 민중으로부터 민심이 이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일 때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 문 앞에 달려있는 저거 지금 달이 보이는데요. 이 달이 바로 시원이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중앙아시아에 샤먼이 최고 지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이 달을 쓰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지만 신비하기도 하고 그만한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뜻은 그만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떠한 소국도 이거를 덤벼들 만한 입장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사는 바로 소수의 폭력자를 제어해가는 과정 속에 문명사가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한국의 이야기로 보면 이 삼원체제가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면 AD 7세기까지 그러니까 600년대까지 이 샤먼이 영향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샤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무너진 것은 바로 불교가 나오면서 인문학적인 인간 존중과
행복에 기초하고 있는 바로 자비 사상과 생명 존중 사상, 그래서 살상하지 말라는 내용 철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처인 시다르타가 캐치를 해서 오늘날의 불교의 이 교단이 만들어지고 종교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사먼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사먼 제국이 어떻게 해서 불교로 넘어오게 되고 사먼 제국에서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까 인간 존엄에 대해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 존중 사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 이발이 시작되었고, 민심 이반이 결국은 사먼 제국이 거느리고 있었던 제후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떨어져 나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소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 세력과 손잡고 샤먼 지도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샤먼 제국의 최고 지도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나 또 다른 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그 다음에 발해 이런 데 편입돼서 특히 북쪽으로 발해가 건국될 때 바로 건국 세력의 주체가 되었다. 기술을 이전하는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일본으로 건너간 세력들도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우리가 특히 신라의 진굴에 편입된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고대사,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우리가 국민들 중에 신바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바람 사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나왔습니까? 유교에서 나왔습니까? 신바람 사상 바로 샤먼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가 풍각쟁인데요. 저가 왜 풍각쟁이입니까? 풍각쟁이는 바로 풍요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풍요도는 바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두고 있는 바로 샤먼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바로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꿈꾸었고, 불로장생을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단약이 공부가 되었고, 이게 바로 단학 아닙니까? 단학. 봉우 선생님이 주창하고 나오셨던 단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바로 불단지를 만들게 되고, 폭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폭발물에 대한 기술 이전이 비밀리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에서는 하지 않고 지하 신전으로 끌고 와서 바로 연구를 했던 연금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천문학을 관찰하고, 우리가 그래서 동굴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천문학을 그 다음에 사냥을 해서 그 해부를 함으로 해서 의학이 발달되어서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이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축적이, 샤먼 제국이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샤먼 제국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독교 세력들이 샤먼을 샤머니즘이라 해가지고
비전근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누가 전근대적인 부분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지동설을 버리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하였고, 극기야는 교황이 권력을 잡으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었고요. 마녀사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도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누구가 더 옳고 그르다의 뜻이 아니라 권력은 항상 소수의 폭력자 앞에서 많은 인류가 제해오는 과정에 사회적인 제도나 법, 그리고 법률, 규율, 기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이 소수의 폭력자를 제어하는 방식의 한 형태가 바로 우리가 엄중한 종교의 양식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바로 신 앞에 엄숙함을 요구하는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유일무이하게 동북아의 민주공화국정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개판으로 지금 현재 휘젓고 있는 이 오늘날에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라는 행운을 가지고 앞으로 질서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그 다음에 복지, 행정, 기타 이래서 비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모두 다 원자폭탄을 다 만들어서 있는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이 각자가 민주화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민주화의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권화된 나라로 가는데, 분권화된 나라는 지방자치의 단계를 넘어서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 요것도 제가 동방정치에서 내적 통합까지 하는데, 앞으로 삼원사상과 삼원제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분열되어서 나중에 신라가 통일하긴 했지만, 고려조에도 통일하고 조선조에도 통일하게 되었지만 다시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삼원제국의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삼원 사상과 제도가 저질렀던 부족했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완해서 한국민주주의의 시금석을 만들어서 동북아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수출하는 문화강국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이 공부에 맥이 있다.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은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